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21번째 시간 스레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자바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 스레드죠. 동시에 한 시점에 동시간대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멀티 스레드가 자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를 보면 멀티스레드가 지원을 하죠. 프로그램상으로 멀티스레드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프레임워크가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OS에서도 당연히 멀티스레드를 지원합니다. 자,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첫 시간 기본적인 스레드 구현 방법, 스레드 구현 방법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핸들러라는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총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3번 강의 3차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기본적인 스레드 구현, 핸들러, 다음에 메시지 요 세 가지가 굉장히 기초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다 잡고 계신다면 다음에 나오는 스레드와 관련된 기법들 충분히 별 어려움 없이 다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해요. 동시간대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CPU가 있어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CPU는 연산을 하는 거고요. 메모리는 연산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옮겨주는 거죠. 이쪽으로. 일꾼이죠. 일꾼. 메모리는. 자, 그러면 CPU가 멀티스레드라는 것, 동시에 여러 일을 한다는 건 CPU가 작업 1과 작업 2와 작업 3이 있을 때 1과 2와 3을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멀티스레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멀티스레드란 이렇게 동시간대에 다른 일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멀티스레드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CPU가 이렇게 동시간대에 세 가지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지를 못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번 일을 해요. 1번 일을 하다가 스위칭해서 2번 일을 잠깐 합니다. 또 스위칭을 해서 3번 일을 잠깐 하고 다시 또 그 와중에 1번 일을 하고 1번 일 할 때는 2번 작업과 3번 작업을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요 스위칭 되는 작업과 작업 사이에 스위칭 되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1번과 2번과 3번 작업을 동시에 한다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 작업이 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2번 작업을 하고 2번 작업이 다 완료되고 3번 작업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멀티스레드 환경이 아니죠. 동시간대에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1번 일을 하다가 CPU가 잠깐 틈이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럴 때 스위칭을 해서 2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3번 일을 하고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파일을 다운받는다,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에 워드 타이핑 작업을 한다, 그런 것들이 다 멀티스레드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자, 그러면 스레드의 더 깊은 개념적인 거는 자바 관련 전문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안드로이드 OS에서 어떻게 스레드가 구현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스레드 구현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스레드 구현 방법, 자, 다음에 핸들러라는 거, 다음에 메시지라는 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세 개를 잘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셔야지 다음에 나오는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멀티스레드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도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간단한 스레드 예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스레드 문법을 못하네요. 자, 그럼 수정하고 올게요. 자, 수정을 했고요. 다시 왔습니다. 자, 간단한 스레드 예제를 통한 기본적인 스레드 문법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멀티 스레드 환경에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다음에 그 스레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게 그림을 보면 여기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왔던 메인 스레드죠. 그죠?
자, 스레드의 기본적인 거, 멀티스레드의 자바에서 제공되는 스레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드로이드 OS를 하실 때는 자바를 기본적인 내용은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일을 CPU가 PC상에 이제 OS상에 단말기상에 CPU가 어떤 일을 하나를 해요. 하는데 이 하나만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MP3 플레이어가 진행을 해요. MP3 플레이어가 음악을 재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오피스 문서에 워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시간대에 한 가지 일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걸 우리가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자, 요 안에서 메시지를 타이핑을 하면서도 친구하고 메신저를 해요. 메신저를 타이핑하면서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파일 주고받는 와중에도 또 채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안에서도 멀티 스레드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돌아갈 수가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멀티 스레드라고 하고요. 자바에서는 프로그램적으로 멀티 스레드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바의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스레드에 관련된 전문적인 개념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바 관련 전문 서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OS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메인 스레드. 그러면 메인 스레드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스레드에 대해서 예제를 한 번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간단한 예제들은 다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 코드입니다. 자, 근데 나는 메인 스레드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 외에 다른 작업,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다운받는다, 아니면 어떤 연산을 한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서버에서 데이터를 파싱해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 그때 또 다른 별개의 스레드로 이렇게 뺍니다. 빼서 메인 스레드에서는 다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레드에서 그 새로운 별개의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하고요. 자, 안드로이드에서 멀티 스레드를 구현하는 방법, 자바에서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는 방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스레드 구현 방법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스레드 객체의 런 메소드를 우리가 직접 사용자가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 스레드 객체의 런 메소드 구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런어블 객체의 런 메소드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면 잠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처음에 여러분이 스레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이클립스의 코드상으로 넘어가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여기 있네요. 자, 21-1번, 2번을 열어서 두 가지 스레드 구현 방법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바를 공부를 좀 안 하시고 바로 안드로이드 오신 분들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단지 그냥 기능 구현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런 액티비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코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먼저 살펴봐야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알 수가 있겠죠. 에뮬레이터가 조금 맛이 간 것 같네요. 그래도 뜨긴 뜰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실행할게요. 에뮬레이터 죽였다가 다시 새로 구동을 해서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다 구동이 됐고요. 다시 인스톨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작동이 되는지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리뷰, 어떻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지 코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PK가 업로드가 됐고요. APK가 인스톨 되고 있고 스타팅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화면인데요. 밑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라는 버튼이 하나 보이고요. 자, 위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텍스트 뷰가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를 해요. 메인 넘, 세컨드 넘 해갖고 넘 두 개, 변수 두 개를 주고 계속해서 하나씩 더 해나갑니다. 스타트 넘을 버튼을 또 한번 누르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21이 돼요. 자, 이게 뭐 어떤 시나리오로 된 거냐면 내가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른 순간 메인 넘은 한 번 누를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해요. 근데 세컨드 넘은 내가 한 번 누르면 처음에 한 번 누르면 별도의 스레드로 빼가지고 내가 컨트롤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세컨드 넘이라는 변수에 하나씩 계속해서 영원히 루프를 돌면서 더해 나가게 로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지금 안 보이죠? 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결과값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이 액티비티를 날리고요. 자, 먼저 레이아웃을 먼저 볼게요. 레이아웃을 보니까 메인 액티비티에 텍스트 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메인 스레드에서 값을 찍어줄 녀석이고요. 두 번째 게 세컨드 스레드에서 값을 찍어줄 녀석입니다. 그리고 밑에 버튼이 하나 있고요. 스타트 버튼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메인 스레드에 가서 온크리에이트 먼저 살펴보면 온크리에이트에서 먼저 셀 컨텐츠 뷰에서 레이아웃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 그 다음에 메인, 텍스트 뷰 메인,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세컨드 있고요. 버튼 다 초기화 시켜 놨습니다. 자, 다음에 버튼 스타트에다가 세터로 온클릭 리스너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하면 스타트 넘 메소드로 호출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트 넘 메소드로 호출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변수 메인 넘이라는 게 있어요. 변수는 메인 넘과 세컨드 넘 두 가지가 보입니다. 얘가 메인 스레드에서 하나씩 증가해 나갈 녀석이고요. 세컨드 넘이 세컨드 다른 스레드에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다른 스레드에서 하나씩 증가될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넘 메소드가 호출돼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메인 넘에다가 1을 증가시켜요. 자동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인 넘에서 하나를 증가시켰고요. 다음에 뉴 스레드에서 뉴 스레드 밑에 있네요. 이너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뉴 스레드 객체를 생성했고요. 다음에 뉴 스레드의 set 데몬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줬습니다. 자, 요거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텍스트 뷰 메인에서 set 텍스트 메인 넘은 메인 넘 여기서 자동 증감 시킨 거 있죠. 자, 처음 들어왔으니까 1이겠죠. 자, 다음에 세컨드 넘에다가 세컨드 넘을 출력하고 있어요. 세컨드 넘은 지금까지 보면 어디서 값을 증가시키거나 뺀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1이겠죠. 자, 얘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0이겠죠. 자, 두 번째 내가 사용자가 버튼을 또 눌렀어요. 또 스타트 넘을 누르면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은 뭐 값이 없어요. 증가 때는 어떤 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0이겠죠. 계속 이렇게 메인 넘에는 자동 증감에 의해서 자동 증감 연산자에 의해서 하나씩 계속 더 나갈 거고요. 세컨드 넘은 아무런 변화 없이 0이 계속 찍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봅니다. 여기 그죠? 자, 근데 아까 어플을 다시 가서 1, 2, 0, 0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다 실행을 하면 일단 화면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 넘이 호출이 되면서 메인 넘하고 세컨드 넘이 찍히겠죠. 자, 근데 메인 넘은 1이 찍힌 게 맞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1이 찍혔고, 다음에 세컨드 넘에는 예상했던 거와 달리 1이 찍혔습니다. 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메인 넘에 2가 찍히고요. 세컨드 넘은 0도 아닌 1도 아닌 2도 아닌 19가 찍혔습니다. 또 한번 누르면 또 메인 넘은 이렇게 찍히고 세컨드 넘은 49가 찍혀요. 메인 넘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번 클릭할 때마다 메인 넘의 자동 증감 연산에 의해서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고요. 세컨드 넘은 모르게 어떤 로직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큰 수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자, 바로 이게 스레드예요. 메인 스레드에서는 메인 넘만 이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자, 스레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스레드라는 객체를 익스텐즈 해줍니다.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서 그 뉴 스레드라고 스레드 안에 있는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재정의를 해줍니다. 자,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다음에 반드시 run 메소드를 재정의 해주고요. run 메소드 안에다가 좀 띄워볼게요. run 메소드 안에다가 내가 따로 별도로 스레드를 뺀 거에서
작업을 시키려고 뺀 거겠죠. 따로 그 작업 내용을 런 메소드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런 메소드 안에서 어떤 로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볼게요. 런 메소드가 이렇게 돼요. 런 메소드는 언제 호출이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메인 스레드에서 뉴 스레드 해서 객체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set 데모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뉴 스레드 객체 변수에다가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죠.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함과 동시에 스타트 메소드가 호출되면 런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누가? 스레드가. 그래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런 메소드가 자동이 실행된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set 데모는 뭐냐면 우리가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처음에는 메인 스레드만 실행되겠죠. 그러다가 스타트 넘이 호출이 되면 또 다른 별개의 스레드, 뉴 스레드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프로세스를 죽였어요. 뉴 스레드를 죽였어요. 그러면 메인 스레드와 뉴 스레드 둘 다 프로세스가 다 죽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얘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메인 스레드, 이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를 했다. 그러면 너도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죽어라 라고 해서 여기다 set 데몬이라는 거를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형식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다 코딩 방법 다 이래요. 뉴 스레드 객체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set 데몬 툴을 해주고 다음에 run 실행을 해야겠죠. run 메소드 호출을 누가 한다?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run 메소드가 호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순간만큼은 누구 거? 메인 스레드 게 아니라 누구 거? 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새로 만든 녀석의 작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세컨드 넘을 하나씩 자동 증감 연산자에 의해서 증감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세컨드 넘이 하나씩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문을 써서 여기서 슬립 500 밀리언 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500이면 어떻게 0.5초마다 여기서 잠깐 슬립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나옵니다. 나와서 와일드 문이니까 계속 돌죠. 그래서 세컨드 넘 2가 되고 그죠? 자, 메인 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넘이 호출될 때마다 즉 btn 스타트 버튼이 눌릴 때마다 하나씩 더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3, 4, 5 이렇게 찍을 수가 있지만 뉴 스레드에 있는 세컨드 넘은 한 번 최초의 스타트 넘이 한 번 실행만 됐다 하면 내가 원하던 런 메소드 안에 while문 그죠? 루프문에 의해서 계속 돌죠. 계속 도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세컨드 넘이 쉴 새도 없이 0.5초 간격으로 0.5초 여기 잔다고 돼 있으니까 0.5초 간격으로 1, 2, 3, 4, 5, 6, 7, 8에서 계속해서 찍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여담이지만 이것도 스레드 관련된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레드를 0.5초 동안 잠깐 중지시키는 거예요. while문이 영원히 막 계속 들어오는데 세컨드 넘에다가 1을 더했어요. 자동 증감에 의해서 1을 더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없다, 요 구문이 없다 그러면 1 더하고 또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계속해서 계속 더해 나가겠죠. 근데 요 구문을 넣었어요. 스레드 슬립 500 0.5초만큼 쉬라는 얘기예요. 1을 더하고 나서 0.5초 쉬었다가 또 1을 더하고 0.5초 쉬었다가 또 1을 더하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0.5초를 쉬는 건 맞아요. 0.5초를 쉬는 건 맞지만 0.5초 쉰 다음에 직후에 요 0.5초 쉬자마자 바로 또 이 로직이 실행이 돼서 이 스레드가 돌아서 또 얘를 1을 더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슬립이에요. 0.5초만 자는 거지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다 바로바로 실행이 되지만 CPU가 좀 다른 쪽에서 연산할 일이 많거나 그러면 0.5초 조금 넘어서 이 작업이 while문이 돌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확한 어떠한 타이머라든가 시간 계산을 하면서 로직을 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제이기 때문에 슬립 0.5초만큼만 잔다고 간단하게 해놓은 거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타이머 스탑워치를 만든다 그런 거에 때는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슬립이란 거는 잠깐 잠을 재우는 거예요. 잠을 재운다고 해서 0.5초 뒤에 다시 살아서 바로 작업을 실행하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CPU 마음 내가 지금 돌아가고 디바이스의 OS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컨드 넘은 내가 원치 않아도 스타트 넘 메소드만 한번 호출해주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 메소드, 여기가 새롭게 만들어진 스레드, 그죠? 스레드에서 연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깨끗이 프로세스 날리고요.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스레드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게 요 개념 초반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지 나중에 요 스레드하고 관련된 API들을 볼 때 여러분이 부담없이 학습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아무것도 없죠. 화면에 아무것도 없다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 넘 메소드 호출되면서 메인 넘이 하나 더해질 거고요.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뉴스레드에서 스타트 호출됐으니까 런 들어가서 세컨드 넘에다가 1 더하고 0.5초 쉬었다가 while문 루프문이니까 영원히 돌면서 세컨드 넘에다 계속해서 1을 더할 겁니다. 자 근데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를게요. 자 1이 찍혔고 0이 찍혔어요. 그죠? 찍힌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찍으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분명히 뉴스레드 스타트 메소드가 호출되었고 런 메소드가 호출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무한 루프를 돌 텐데 세컨드 넘에다가 계속해서 자동 증가함으로 더해지니까 얘가 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숫자가 1, 2, 3, 4, 5, 6, 7, 8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죠. 근데 그죠? 왜 안 올라가냐면 세컨드 넘이라는 0 요 UI죠. 텍스트 뷰죠. 여기를 컨트롤하는 코드는 어디만 있어요? 메인 스레드에 여기만 있죠. 여기만.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세컨드 넘이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1이 더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0.5초 간격으로 더해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화면상에 노출시키는 코드는 어디 있어요? 메인 스레드 여기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1을 더한다 하더라도 화면상에 지금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제가 또 한번 눌러요. 그러면 스타트 넘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 부분의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더한 세컨드 넘의 숫자 100이 될지 200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더한 숫자가 찍히겠죠. 이제 150이 찍힐 수가 있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3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퍼즐을 통해서 리와인드해서 다시 강의를 듣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컨드 넘이 다시 증가하지 않는 이유 왜 그래요? 이 UI 텍스트 뷰를 컨트롤하고 있는 코드가 어디? 메인 스레드에만 있어요. 변수는 새로운 스레드에서 계속 더해지지만 실제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는 어디? 메인 스레드에만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가가 되는 게 화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누르면 이제 증가되는 게 화면에 보이겠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스레드를 만드는 잠깐 볼까요? 스레드를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 스레드 객체를 상속받아서 그 안에 있는 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한 다음에 재정의 한 다음에 그 런 메소드 안에다가 기능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면 예제를 꺼내서 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게 추적 처리한 부분 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스타트 넘이 들어왔어요. 호출이 됐어요. 똑같은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예제입니다. 근데 하나는 아까 그거는 먼저 살펴본 거는 여기 뉴 스레드에서 스레드 생성했죠. 그죠? 스레드를 익스텐드 받은 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거기 런 메소드 안에다가 이렇게 작업 내용을 줬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방법 어떤 게 있냐면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되시겠죠? 두 번째 방법은 스레드를 익스텐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 임플리먼트한 세컨드 런어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걔를 생성을 합니다. 자,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스레드 객체 있죠. 우리가 처음에 알아본 스레드 상속받아서 만든 스레드 객체, 그렇게 말고 스레드 객체를 직접 생성을 해요. 그냥 직접 생성을 하는데 매개 변수로 위쪽에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만든 클래스의 변수를 객체를 담아줍니다. 파라미터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선 똑같아요. new thread set daemon true 주고 스타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면 런어블을 갖다가 임플리먼트를 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꼭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run 메소드, thread에 있는 run 메소드 이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run 메소드 안에다가 또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이 안에 있는 작업이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익스텐드 받아서 스레드를 만들 것이냐, 그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스레드 객체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로 넣어줄 것이냐, 그 두 가지 사용 방법 여러분이 꼭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건 없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지원을 합니다. 자,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실행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실행하면은 결과는 똑같은데 구현한 방법만 이렇게 스레드를 이용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 런어블 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표로 돌아가서 이제 또 알아볼게요. 자, 스레드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 요거 잘 학습을 인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핸들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핸들러란 스레드 간의 통신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메인 스레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뉴 스레드, 새로운 스레드를 스레드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고 러너블을 이용해서 스레드 그 파라미터로 생성할 때 생성자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이 스레드에서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작업한 결과물을 다시 메인 스레드로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럴 때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이죠. 뭔가 데이터를 줘야 되니까 이런 통신을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핸들러란 겁니다. 그래서 핸들러란 스레드 간의 통신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스레드가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핸들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1-2번을 제가 오픈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1-2번을 쭉 내려서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처음에 했던, 그죠? 방금 우리가 스레드 구현망 두 가지 알아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스타트넘 호출되고요. 자, 여기서 차이점. 스타트 넘을 호출을 하고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뉴 스레드. 이렇게 했다는 건 익스텐지 받았겠죠. 그 다음에 셋 때문에 해주고 스타트 시켰으니까 런 호출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실행시켜 볼게요. 제가 런 어플리케이션 해갖고 안드로이드에서 에뮬레이트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아까하고 차이점을 봐보세요. 버튼을 누르면 세컨드 넘이 버튼을, 아까는 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만 계속해서 증감되는 게 표시가 됐지만 지금은 한 번 눌렀는데도 메인 넘은 당연히 1이겠고요. 한 번 눌렀으니까 계속 증가되는 게 보이죠. 27, 28, 29, 30에서 1씩 증가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뭐냐면 아까 증감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런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증감을 시키고 0.5초 쉬었다가 또 증가시키고 그게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핸들러란 걸 이용해서 이 스레드에서, 새롭게 만든 스레드에서
증감되고 있는 값을 어디 메인 스레드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메인 스레드로 넘겨줄 때 매개체 어떤 객체를 이용한다? 핸들러라는 객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컨드 넘을 호출을 하나씩 증가시키죠. 그리고 로그도 찍어놨어요. 자, 로그 같은 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세컨드 넘 인스레드, 새로운 스레드에서 세컨드 넘은 계속해서 하나씩 증가되고 있겠죠. 자, 다음에 0.5초 쉬는 거 나오고요. 요 밑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자, 메시지란 걸 만들어요. 메시지 다음 시간 요거 한 다음에 다시 알아볼 텐데, 메시지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란 객체에 보면 그 변수로 팟이라는 게 있고 아규멘트 1이 있고 아규멘트 2가 있고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what 그 다음에 아규멘트 1, 2는 다 인트형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내가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핸들러가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메인 핸들러를 미리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메인 핸들러를 만들 때 핸들 메시지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메시지 what 0, 아규멘트 1도 0, 2는 0, 오브젝트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인 핸들러에다 send 메시지에서 메시지를 넘겨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가 받냐면 이 핸들러가 받고요. send 메시지를 하면 어떤 메소드가 받냐면 핸들 메시지라는 이 메소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때 어떻게? 이 스레드에서 전달한 메시지가 메인 스레드에 파라미터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what이 0이죠. 인트형 0을 줬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달되어진 메시지의 what이 0이면 어떻게 해요? 텍스트 뷰, 세컨드 텍스트 뷰에 setText 글자 찍으래요. 세컨드 넘은 세컨드 넘. 세컨드 넘 어떻게 돼요? 하나씩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스레드가 계속 돌면서 아까는 이 메시지에서 핸들러를 이용해서 메인 스레드로 값을 올려주는 통신을 하는 코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핸들러라는 걸 준비해 두고요. 그 핸들러에서 스레드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send 메시지를 호출하면 핸들 메시지가 자동으로 호출되고요. 그 안에서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메시지 값을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what이 0이면 텍스트 세컨드 setText에서 세컨드 넘은 몇이다라고 여기서 증가시켰으니까 그죠? 하나씩 증가되고 있는 게 계속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핸들러의 역할입니다. 메인 스레드와 스레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핸들러 굳이 할 필요 없이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텍스트 뷰 세컨드에다가 setText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바로 그냥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코드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아무런 필요가 없겠죠. 즉 이거 다 주석 처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0.5초 요것만 좀 살려둘까요? 이렇게 굳이 메시지를 만든다, 핸들러를 만든다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다 주석 처리해도 되겠죠. 왜? 바로 여기서 setText, 텍스트 뷰 세컨드에다가 setText 해서 세컨드 넘을 찍어주고 있으니까 그죠? 자,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예,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실행되고 있겠네요. 됐죠? 제가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떻게 해요? 스타트 넘에 들어와서 메인 넘 증가시키고 뉴 스레드 들어가네요. 그리고 스타트에서 런 메소드 호출하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세컨드 넘 하나 증가시키고 텍스트 세컨드에다가 setText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누르는 순간 에러가 뜨죠. 그죠?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냥. 자, 이게 뭐냐면 로그를 보면 스레드 페이탈이 났어요. 페이탈 익셉션이 났고 스레드 몇 번에서 뭐 났다 그러죠. 여기 영어 보면 only the original thread that created view 헤라치 캣 터치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런 에러가 나기 때문에 핸들러와 메시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메인 스레드를 우리가 UI 스레드라고 해요. UI를 다루고 있죠. 텍스트 뷰도 다루고 있고 버튼도 다루고 있고 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UI 스레드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새로 우리가 만든 스레드 이걸 그냥 우리가 스레드라고 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스레드에서는 이 UI를 뷰나 위젯 이런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녀석은 UI 스레드에서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수값을 하나 더한다 이런 거는 돼요. 연산은 돼요. 연산은 되지만 이 밑에 보시면 텍스트 뷰 세컨드에서 UI 스레드에 있는 뷰를 참조하고 있죠. 지금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에러? 페이탈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예외 처리하는 게 안 돼요. 그냥 죽는 거에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서브 스레드에서 메인 UI 스레드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죠?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핸들러라는 걸 만들어 놔서 야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보내줄게. 그러면 핸들러 너야 좀 받아라. 받아서 내가 메시지 안에 정보를 담아서 줄게. 정보를 받아줬죠. 화시 0이라는 정보를 받아줬어요. 아 화시 0이야? 그러면 나는 세컨드 넘 어디 텍스트 뷰 세컨드에서 찍는 역할을 할게 라고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여기서는 신호를 보내고 UI 스레드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서 그 스레드에서 할 일 텍스트 뷰에다가 타이핑을 할 일을 얘가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되시겠죠? 그래서 핸들러하고 메시지가 존재하는 이유 통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통신하기 위해서.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에 직접 UI 스레드에 직접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태생이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메시지라는 거에 정보를 담아서 샌드 메시지로 신호를 보내면 얘가 누굴 받는다? 메인 핸들러가 받고요. 메인 핸들러의 핸들 메시지에 파라미터로 메시지가 들어오고요. 그 메시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서 UI 작업을 대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핸들러, 스레드 간의 통신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메시지라는 거 알아볼게요. 자,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핸들러를 통한 통신을 할 때, 그죠? 통신을 할 때 방금 우리 알아봤죠? 메시지 객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얘가 통신 수단이에요. 통신 수단인데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줄 때 어떤 객체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객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메시지라고 합니다. 즉, 메시지 객체에 정보를 실어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요. 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 메시지는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인데 메시지를 사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생성자 이용해서 처음에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메시지에다가 what, 아규먼트 1, 2, 오브젝트 이렇게 쭉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다음에 메인 핸들에다가 send 메시지 담아줄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낼 텐데요. 메시지를 그때마다 while 문이니까 영원히 무한 루프 돌겠죠. 무한 루프 돌 때마다 계속해서 메시지 객체를 생성을 하면 그만큼 메모리에 낭비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가비지 컬렉터가 돌면서 필요 없는 거 연결이 끊긴 객체는 회수를 해서 메모리를 최적화시켜 주겠지만 바로바로 하진 않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객체가 생성되면 메모리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부하가 걸려서 별로 시스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비테인이라는 메소드를 써요. 재활용하는 거죠. 기존에 메시지 객체가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쓰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새로 생성을 안 했으니까 메모리가 훨씬 더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메인 핸들러에다가 send 메시지 어떤 메소드예요? 핸들러에다가 신호 보내는 거죠. 그죠? 신호를 보면 그 핸들 메시지가 신호를 받는데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봤던 send 메시지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아래처럼 해줘도 돼요. 그죠? 아래처럼 메소드 이름을 보면 send empty 메시지죠. 정보가 없대요. 그죠? 이 영은 뭐냐면 화 정보 하나만 넣어주는 거예요. 화 정보 하나만 넣어주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가 없을 때, 그럴 때 empty 메시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팟이 어떻게 들어가요? send 핸들 메시지가 들어온과 동시에 그냥 바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는 방법 두 가지 여러분이 적절하게 정보를 담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 empty 메시지는 쓰면 안 되겠죠. 뭘 써야 돼요? send 메시지 정상적으로 쓰세요. 그때 오브젝트 정보 전달할 게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클래스 객체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 객체 만들어서 데이터 객체 막 담은 다음에 그걸 오브젝트에 넣어서 메시지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메시지.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하나씩 알아보고 있어요. 메인 스레드와 스레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핸들러, 그 다음에 메시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run on UI 스레드. 오늘 마지막 이제 run on UI 스레드인데, 자, 보시면 run on UI 스레드는 뭐냐면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run 실행을 한대요. 근데 어디서 어디서 UI 스레드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메소드입니다. 자, 핸들러를 통하지 않고 메인 스레드와 새로 나온 스레드가 이렇게 뭔가 통신을 하려면 핸들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러에 정보를 실어서 가는 객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근데 핸들러를 통하지 않는데요. 즉 핸들러가 메시지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핸들러를 통하지 않고 UI 스레드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대요. 분명히 UI 스레드의 스레드에서 이쪽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의 UI 스레드에 뭔가 컨트롤을 하면 그 페이탈 에러가 나서 입세션이 나서 죽어버렸죠. 근데 핸들러를 쓰지 않고 통하지 않고 UI 스레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대요. 누가? run on UI 스레드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UI 스레드에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핸들러 객체를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것도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스레드를 보면 스타트는 똑같은 구조예요 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 스레드 해서 가고 있죠. 스타트 해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핸들러 통신을 해야 되는데 핸들러 통신 안 하고 있어요. 주석 처리돼 있죠. 주석돼 있고 스레드에서 분명히 메시지 하는 부분 다 주석 처리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보면은 코드 중에 텍스트 뷰 세컨드 이 뷰에 메인 UI 스레드에 있는 뷰죠. 여기에다가 setX라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에러가 났었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run as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해서 실행을 직접 해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시작이 됐고요. 자, 누르는 순간 UI 스레드에 접근을 했으니까 에러가 나야겠죠. 근데 자, 에러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메소드 run on UI 스레드에서 돌아가라 라는 메소드를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즉 run on UI 스레드 사용하면 핸들러라는 거 이런 거 다음에 메시지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run on UI를 이용해서 run on UI 사용하는 방법은 매개 변수로 런어블 객체를 바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런어블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런어블 객체는 이렇게 run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정의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UI의 뷰를 접근을 해서 어떤 작업을 지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run on UI 스레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런어블을 바로 파라미터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자, 다음에 눈치채셨겠지만 어떻게 해요? 런어블 얘를 그냥 바깥쪽에서 한번 만들면 되죠. 만들어서 run on UI 스레드에다가 그죠? 그 클래스 명만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익명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너 클래스로 이름을 정해서 이름을 넣어줘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메시지 안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메인 핸들러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 주석 풀어주고요.
주석을 풀어주고 메인 핸들러한테 값을 주는 거예요. 그죠? 메인 핸들러 퍼스트 런어블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메인 핸들러 이용하는 방법, 그거는 그 전에 살펴봤던 거고요. 지금은 런온 UI 스레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런온 UI 스레드를 이용해서 UI 스레드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런어블 객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런어블 객체의 런 메소드 안에다가 UI 접근해서 작업할 내용을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표로 돌아올게요. 예, 자, 그래서 쭉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스레드가 무엇인지, 그죠? 멀티 스레드. 다음에 스레드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스레드 객체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방법,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는 방법, 두 가지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들러가 있어요. 핸들러는 뭐다? 스레드 간에 통신을 하는 수단. 그죠? 통신하는 수단이고, 이때 통신할 때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객체가 무엇이다? 메시지다. 다음에 이렇게 핸들러와 메시지를 만들어서 통신하는 방법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OS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죠. 뭘 만들어 놨어요? 런온 UI 스레드라는 걸 만들어 놔서 이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뭘 넣어준다? 런어블 클래스 런어블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바로 UI 스레드에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꼭 복습을 해 주시고요. 코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스레드의 다른 내용으로 또 같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